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 첫 번째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동영상은 9월 21일 첫 번째 동영상은 좀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쫓겨서 다 하지 못한 2장의 내용을 다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2장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중요한 내용 복습부터 좀 하죠. 우리 이런 것을 선형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꼴 제로하고 이꼴 제로가 아닌 것들 중에서 이꼴 제로인 것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이케이션, 이꼴 제로가 아닌 것은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케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러한 그 리니어 이케이션에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모르는 거 n개의 식이 n개 있어서 유니크한 솔루션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은 n개인데 식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건 막 이렇게 많은데 식은 좀 부족하니까 말하자면 가로로 긴 시스템의 형태예요. 이럴 때 이제 그 답이 굉장히 많을 때 요런 거랑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르는 건 n개인데 식이 많아. 그래서 모르는 건 n개인데 식이 많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 세로로 길어요. 이러면은 해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는 것과 해가 이제 많기는 많은데 왜 많냐면은 식이 부족해서 해가 많은 이것을 어쨌든 해가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컨시스턴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없어. 해가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컨시스턴트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선형대수학의 중간고사 전까지의 관심은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한테 이제 관심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확장이 되면서 공간과 차원에 대한 이야기로 막 발전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르는 거 세 개인데 식 세 개인 3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건 초등학교 때부터 풀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문제인 건 뭐냐면 모르는 거 100개인데 식 100개, 모르는 거 200개인데 식 200개 이런 게 우리한테 지금 제일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손으로 풀기가 시스템 자체로 즉 이퀘이션 자체로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요. 이런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푸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때 이걸 배울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상수항과 코이피션트 항들이 있으면 코이피션트 항들의 중간 이런 그 주 대각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다 1로 만들고 여기를 0으로 여기를 1로 만들고 여기를 0으로 주 대각을 1로 만들고 뭐 얘는 밑에 0으로 만들 게 없으니까 이대로 두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 위를 다 0으로 만들고 얘를 가지고 이 위를 0으로 만드는 이런 순서를 꼭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것을 지켜서 결국 우리는 뭐를 얻느냐면 주 대각에 1이 있으면서 x는 1, y는 2, g는 3, z는 3 이런 이제 답을 얻는다고 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중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래가 전부 0, 그 다음에 대각선이 1, 위가 살아있는 이런 삼각형의 모양을 가졌을 때는 결국 Z는 3,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Y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를 이용해서 X값을 계산할 수 있는 답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 도 거쳐서 그 다음에 위를 0으로 다 만드는 그런 단계를 거쳤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각각의 해가 무한히 많은 것, 해가 한 개만 있는 것, 아예 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도식화하여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배웠는데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 이런 내용도 배웠었죠. 자,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금 손으로 계산하기 복잡할 뿐이지 우리가 첫 번째 토픽에서 모르는 게 n개인데 식이 n개인 경우는 어쨌든 해결은 가능해요.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100 x 100이나 혹은 1000 x 1000이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풀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한 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해결을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식은 n개인데 모르는 건 n개인데 식이 좀 부족해.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부정은 정할 수 없는 거죠. 왜 못 정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같은
연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 하는데, 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은 어디까지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냐면은요, 이렇게 삼각형, 윗삼각형렬을 만드는 데까지, 여긴 숫자가 남아있죠. 윗삼각형렬을 만드는 것까지를 우리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윗삼각형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또 위를 다 0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남는 폼은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일리미네이션까지 해서 말하자면 윗삼각형을 남겨놓은 이런 것을 이런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하는 것을 리듀스 로 에슐렌 폼이 아니라 저스트 로 에슐렌 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듀스 로 에슐렌 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다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보면 리딩 원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딩 원이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모든 행이 다 0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맨 마지막에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 원들은 적당히 요렇게, 적당히는 아니고 약간 이렇게 기우뚱한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우 에슐렌 폼에 대한 이야기고요. 즉 말하자면 아까 형태로 봤을 때는 위는 살아있고 0은 다 0인, 밑은 다 0인 이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까지 갈 때는 선의 리딩 원을 가진 열은 그 리딩 원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0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까지 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리듀스드 로 에슐렌 폼까지 간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인데요. 얘를 보면 지금 모르는 것은 미지수는 x, y, g 3개잖아요. 그죠? 미지수는 3개예요. 그런데 지금 식은 말하자면 x 더하기 3g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g는 2, 이렇게 이제 식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식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개수보다, 모르는 것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아서 결국은 무한히 많은 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상태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본다기보다 그냥 살펴만 보면, 예식을 한번 보면, 여기를 한번 보면 x 더하기 0y 더하기 3g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y 0y 더하기 1, 아니 0x 더하기 1y 마이너스 4g는 2,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z를, 즉 g를 t라고 두면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그죠? y는 2 더하기 4t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모르는 거 2개에, 모르는 거 3개에, 모르는 거 3개에 식 2개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둘 수 있는 t 같은 애가 하나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써보면은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거예요. x, y, g를 어떻게 쓰냐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2 더하기 4t, 뭐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t가 있는 놈 없는 놈 분리해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t, 4t, t 더하기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조금만 다르게 써볼게요. 그럼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그대로 나오죠. 여기서 t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을 t를 앞쪽으로 t를 분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 4, 1 더하기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써보면 이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x라는 벡터는 t가 있고 특별한 v라는 벡터 더하기, 이거는 점 상수항이잖아요. 그래서 x0, 즉 x는 tv 더하기 x0, 어디서 많이 봤던 벡터 이퀘이션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보고요. 요건 요렇게 보고, 요 세 번째 애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좀 중요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 볼게요. 세 번째 애는 특징이 어떠냐면은 C는 모르는 것은 x, y, g 3개인데요. 식이 1개밖에 없어요. 자, 모르는 것은 3개이고, 그 다음에 방정식은
한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3 빼기 1은 2 모르는 것 이제 방정식이 2개 모질라잖아요. 근데 좀 전에 예제로 든 것은 어떻나요? 모르는 건 3개인데 방정식이 2개 있었잖아요. B번 같은 경우에는 빼면 1이죠.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이 1개 나왔었어요. 근데 요 식을 한번 볼까요? 요 식을 보면 x 마이너스 5y 더하기 g는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걸 벡터 폼 혹은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으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x는 5y 마이너스 g 더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y는 t로 두고요. z는 뭐 s로 한번 둬볼까요? 그러면 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5t 마이너스 s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거죠. 우리 이거를 x와 x, y, g 이렇게 묶고 는 5t 마이너스 s 더하기 4, t, s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t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한번 분리해 볼게요. 근데 이제 자리가 없어서 위쪽에 분리해 볼게요. 그러면 x, y, z는 t가 있는 놈은 5, 1, 0이죠. 5, 1, 0. 그죠? 그 다음에 s가 있는 놈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 애는 어떻게 생겼나요? 4, 0, 0 이렇게 생겼죠. 요걸 요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x는 t의 v1 더하기 s의 v2 더하기 x0 즉 x는 t의 v1 더하기 s의 v2 더하기 x0 어디서 많이 보던 그 벡터 이퀘이션의 형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방정식의 개수가 3개고 모르는 것의 언론의 개수가 3개고 방정식의 개수가 1개니까 이 빼면인데 프리 베리어블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프리 베리어블이 2개가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 모르는 것에 비해서 모르는 게 많아. 그 다음에 식이 적어. 그래서 식으로 보면은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보면 말하자면 가로로 긴 그런 형태겠죠.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은 다 0, 대각선은 다 1, 위는 살려놓은 이 연산까지를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라 부르고 요 형태를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위를 다 0으로 만들어준 이 연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 형태를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시스템 오브 이 예제의 이 식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에서부터 나왔다면 여기에 맨 마지막이 상수항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하려면 리딩 원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리딩 원들은 어쨌든 기우뚱하게 1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슐렌 폼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왼쪽이 전부 0이 되지 않도록 일단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자리가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가 0이 안 되려면 아무 애하고나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무 애하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서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바꿨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로우 에슐렌 폼을 만들 준비가 된 거죠. 여기를 하면 그래서 리딩 원 자리니까 얘를 1로 만들어줘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를 전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고 여기를 1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요? 1로 만들면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나머지 다 어떻게 0으로 만들어줘요?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요걸 0으로 만들어주려면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애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다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2개 더하면 0, 마이너스 4 더하기 0, 10 더하기 마이너스 5는 5, 마이너스 6 더하기 6은 0, 마이너스 12 더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8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어디까지 만들어줬냐면 이 리딩1 아래를 0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딩1을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리딩1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행에 존재를 할 거잖아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엘리먼트가 얘니까 저 마이너스 2를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얻게 되겠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를 리딩1으로 만들어주고 밑을 0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를 리딩1으로 만들어줬으니 이제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행에서 마이너스 5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행에는 한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한 값은 0, 0, 마이너스 5, 0, 2분의 7, 5, 35, 그 다음에 30, 5, 6, 30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들을 더해요. 0 더하기 0, 0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요. 그렇게 다 더해서 얘네들을 없애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식이 남는 거예요. 다시 이 식을 여기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리딩 1의 아래를 0, 두 번째 리딩 1의 아래를 0 다 됐죠. 그러면은 세 번째 행의 리딩 1 자리를 찾아요. 세 번째 행의 리딩 1 자리는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생겼나요? 1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2를 곱해서 1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리딩 1 자리는 1, 나머지는 다 0. 두 번째 리딩 1 자리는 1, 나머지 밑은 0.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딩 1 자리는 밑이 없으니까 끝. 이까지 가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면은 말하자면 밑 위는 살려놓은 거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까지 오는 연산을 가우스 일리미네이션, 그 다음에 이 폼을 로우 에슐렌 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까지 했으면 리딩 원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까지 했으면 로우 에슐렌 폼까지 만들었는데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리딩 1이 있는 컬럼의 나머지 애들을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리딩 1이 있는 나머지 컬럼은 얘하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우선 누구를 0으로 만들어주냐면 얘를 0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 여기다 더해. 그러면은 0 더하기 1은 1 그대로 살아남고 다 살아남고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얘는 여기 2는 마이너스 12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14하고 더하면 2 이렇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딩 1 네, 여기는 다 0, 여기도 다 0. 이제 없애줘야 되는 애는 누구냐면 얘만 남아있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두 번째 행에다가 플러스 5를 곱해서 더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산까지 왔으면 우리가 이 형태를 리딩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컬럼의 나머지는 다 0, 그 컬럼의 나머지는 다 0, 그 컬럼의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고 부르고 이까지 오는 연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다 리뷰예요. 자, 요 절은 이 동영상은 2장을 끝내면 다 끝내버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duced row echelon form은 유일해요. 여기는 reduced row echelon form은 유일하고요. 그러나 row echelon form은 안 유일해요. 되게 종류가 많아. 유일하지 않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리딩 1의 위치는 리딩 1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리딩 1의 위치는 이런 애들이 리딩 1의 위치잖아요. 그 위치를 부르는 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봇 포지션이라고 불러. 이 자리를 피봇 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봇 포지션 혹은 피봇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리딩 1을 포함하고 있는 컬럼 이 컬럼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봇 컬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예제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시작이 뭐냐면 모르는 게 몇 개예요? x1부터 x6까지 6개죠. 미지수가 6개야. 근데 식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죠. 식이 4개죠. 이거 지금 처음 푸는 거 아니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 예를 했으니까 지금 리뷰니까 요거를 하면
결국 식이 하나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4개라고 해서 얘가 진짜 4개짜리 방정식은 아니고 우리가 줄여 나가면은 진짜 방정식이 몇 개가 있는지는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스토리예요. 시작해 볼게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로 만들어 줬어요. 우연히도 첫 번째 피벗 포지션이 비어 있지 않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그 아래를 전부 0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 0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고, 또 이거 없애주려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지막 행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곱해줬더니 여기 다 말은 다 써놨어요. 곱해줬더니 첫 번째 리딩원 아래가 다 0이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리딩원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 리딩원은 어디에 있냐면 두 번째 행에 있겠죠. 두 번째 행에 있는 두 번째 리딩원을 찾으면 첫 번째는 안제로 엘리먼트 자리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다 드디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벗 포지션 아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두 번째 행에다가 두 번째 식에서 플러스 5를 곱해서 세 번째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플러스 4를 곱해서 네 번째에다 더하면 그 아래를 전부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행의 피벗 포지션을 찾아가 볼게요. 즉 리딩 원 자리를 찾아가 볼게요. 얘는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되냐면 맨 아래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맨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 첫 번째 피벗 포지션 아래를 0으로, 두 번째 피벗 포지션 아래를 0으로, 그 다음에 모두가 0인 애는 바닥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의 피벗 포지션을 찾아주면 여긴데 얘는 리딩원으로 만들기 전에 이미 리딩원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 거죠. 요걸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자리가 x1 뭐 2, 3, x4 뭐 x5, x6이고 여기가 상수 자리잖아요. 식으로 표현하면 1x1 더하기 3x2 더하기 4x4 더하기 2x5는 0. 그죠? 그 다음에 1x3 색깔을 바꿔볼까요? 1x3 2x4는 0. 그죠?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여기 다 없고 1x6은 3분의 1. 요렇게 생겼죠. 자, 요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비로소 확인해 보니 언론의 개수는 6개인데 방정식의 개수는 몇 개냐면 1개, 2개, 3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하면은 어떠냐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은 모르는 거 3개에 모르는 거 6개에 식 3개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몇 개나 나오냐면 3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가보자는 거죠.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x6은 3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x6은 그냥 3분의 1로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식을 넘겨볼게요. x1은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4, 마이너스 2x5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x3은 마이너스 2x4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x2를 r로 두고요. x2를 r, 그 다음에 x4를 s, 그 다음에 x5를 t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x1은요.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고요. x3은 마이너스 2s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해서 모르는 거 6개인데 식 3개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3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요렇게 3개가 등장을 했고요. 요걸 우리가 조금 지금 정리할 말을 잘못했어요. 정리할 자리가 조금 부족한데 여기를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정리 안 해도 돼요. 여기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대로 쓴 거예요. 아, 그대로 쓴 게 아니네요. 여기는 요거를 봅시다. 요거를 보면 얘는
자, 얘는 x1, x2, 3, 4, 5, 6에 뭐 x1은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x2는 r,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2s, x4는 s, x5는 t, 얘는 3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r이 있는 놈 따로, 아까처럼 s가 있는 놈 따로, 더하기 t가 있는 놈 따로, 더하기 상수만 있는 놈은 0000 하고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상수만 있는 놈 따로 이렇게 하면 이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는 rv1 더하기 sv2 더하기 tv3 더하기 x0, x는 rv1 더하기 sv2 더하기 tv3 더하기 x0 이런 모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설명하기 전에 이 PPT에는 또 그게 없네요. 자,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요까지 푼 것을 가지고 제가 쓸 자리를 안 만들어 놨으니까 요까지 푼 것을 가지고 누구를 푼 거냐면 아까 여기 얘 어디 갔나요? 아까 얘 푼 거, 요까지 요거 푼 거, 요거 푼 거를 그대로 위로 올려가지고 요거 푼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볼게요. 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한 거 가지고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PPT가 정말 이렇게 생겼단 말인가?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해보면 아까 아마 한 대까지 치면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하면 1, 3, 마이너스 2, 0, 2, 0, 0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얘는 0, 0, 1, 2, 0, 3, 뭐 1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다 0이었다 쳐봐요. 요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요렇게 생긴 이제 행렬식이 있어요. 리딩 1 나머지 0, 여기서 리딩 1 나머지 0, 여기서 리딩 1 나머지 0, 모두가 0인 애는 아래로 다 됐잖아요. 그죠? 가우스 일리미네이션까지 간 거예요. 자, 근데 가우스 조르단 일리미네이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 컬럼에서 이 세 개의 컬럼에서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컬럼에서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어주려니 첫 번째 컬럼에서는 다 0이야. 근데 두 번째 컬럼에서는 얘가 살아있어서 문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컬럼에서는 누가 살아있어서 문제냐면 얘가 살아있어서 문제잖아요. 자, 얘는 먼저 얘를 어떻게 없애주겠어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요. 그러면 0, 0, 0, 0, 0,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그거를 요식 여기에다가 더해줘요. 그러면은 0, 0, 1, 그 다음에 0, 2, 그 다음에 0하고 0, 0,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 그래서 여기는 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지 1이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 행은 0, 0, 1, 2, 0,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없애줘야 되냐면 색깔을 그냥 다시 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색깔을 달리함으로 해서 우리가 요 없애줄 것을 이제 그 행렬을 다시 썼다고 쳐봅시다. 자, 이제 요거를 없애줘야 되는데 누구를 가지고 없애주냐면 이거를 가지고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2를 여기에 플러스 2를 곱해가지고 이 행에 플러스 2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2를 곱해주면 0, 0, 2, 4, 0, 0, 0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 더하기 1은 1. 그죠? 자, 그 다음에 0 더하기 3은 3. 2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 이거 없애주려고 한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4 더하기 0은 4. 여기 없던 게 살아남았네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0 더하기 2는 2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0은 0, 0 더하기 0은 0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행렬식을 지금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1, 3, 0, 4, 2, 0, 0. 그 다음에 뭐 0, 0, 1, 2, 0, 0, 0인가요? 맞나요? 그 다음에 0, 0, 0, 0, 0, 1, 3분의 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 요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한번 상황을 볼게요. 맨 마지막은 상수항이야. 근데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리딩 원 아래 0 피보 포지션 만들었고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포지션 즉 리딩 원 포지션 즉 피보 포지션 아래는 다 0 만들었죠.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피보 포지션 아래를 0으로 다 만들었고요. 이제 컬럼을 볼게요. 피보 컬럼, 피보 컬럼, 피보 컬럼. 제가 이렇게 써서 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1 말고 나머지는 다 0. 또 여기 1 말고 나머지는 다 0. 이 1 말고 나머지는 다 0. 아,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냐면 reduced row 에슐렘 폼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x1은 x1 더하기 3 x2 더하기 0x3 4x4 2x5 뭐 0x6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줄줄 써볼게요. 더하기 4x4 더하기 2x5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x3하고 x4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x3 더하기 2x4는 0. 맨 마지막은 0, 그 다음에 x6은 3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자, 쓸 자리가 없어서 여기 좀 지울게요. 요거를 똑같이 한번 볼게요. 요걸 똑같이 보면 똑같이 만들면 원래처럼 볼게요. x1은 마이너스 3x2 마이너스 4x4 마이너스 2x5 그 다음에 여기는 x3는 마이너스 2x4 그 다음에 x6인가 6이었나요? 뭐 3분의 1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x2는 t 그 다음에 x4는 s 그 다음에 x5는 r 이렇게 만들어주면 x1, x2, x3, x4, x5 여기 이거는 뒤에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는 얘는 지금 x2니까 t 얘는 s 얘는 r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s 그 다음에 이거 그냥 3분의 1 그러면은 그냥 한번 줄줄이 써볼게요.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r 이렇게 되고요. 얘는 x2는 t, 그 다음에 x3는 마이너스 2s, x4는 s, 그 다음에 x5는 r, x6분의 1은 x6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t가 있는 놈 없는 놈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t가 있는 놈을 보면 t가 있는 애를 보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1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생겼죠. 자, s가 있는 놈을 한번 볼게요. 자, 4, 0, 마이너스 2, 1, 0, 0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뭐 0,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리가 좀 부족하기는 한데 r이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구분해 볼게요. 마이너스 2, 0, 0, 0, 1, 3분의 0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0, 0, 0, 1, 0 이렇게 생겼잖아요. 더하기 상수만 있는 애는 3분의 1이죠. 나머지는 다 0이고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모르는 것이 3개 모르는 것이 6개에 식이 4개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모르는 것은 6개에 식은 3개밖에 없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벡터 폼으로 만들어줬더니 x는 t의 v1 더하기 s의 v2 더하기 r의 v3 더하기 x0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건 거죠. 물론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와서 표현 안 해도 just row echelon form까지 와서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예제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 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하고 지금 아까 우리 예를 들은 걸 볼까요? 아까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닌데 아까 생긴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이 여기 상수항을 보면은 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아까 생긴 저기 우리가 예를 들은 애랑 지금 사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되게 많이 똑같아요. 되게 많이 똑같은데 뭐만 좀 다르냐면은 여기가 다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 예를 들어 x 더하기 3y는 1이다. 이건 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고요. x 더하기 3y는 0이다. 이러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리가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2.1이 되게 중요한 정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정리여서 여기 여태까지 몰랐는데 여태까지는 왜냐면 수업 시간에 이 PPT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고 이걸 띄워놓고 막 판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학기마다. 그랬으니까 이게 저기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간 그거가 상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상세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상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네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맨 밑에만 보고 맨 밑만 보고 상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판서를 다시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이 됐네요. 여태까지 그럼 몰랐을 리가 없는데 리딩 1이고 나머지 0.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리딩 1이고 나머지 다 0. 여기도 리딩 1이고 나머지 다 0. 이까지 나왔네요. 안 왔는 줄 알았어. 아까 왜 안 왔는 줄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다 0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딩원 위가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딩원 위가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더해줘서 여기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를 곱해줘가지고 여기다 더해줘가지고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까지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까 제가 여기 설명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아까 다시 설명을 했는데 다 설명이 돼 있네요. 어쨌든 그래서 백워드 서브스티튜션까지 갔고요.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까 제가 그걸 못해요. 편집을 못해. 편집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편집을 하려면 조교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조금 이런 너무 잡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려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편집을 못해서 그냥 설명합니다. 아까 제가 위에 왜 필기를 했냐면 요게 없는 줄 알고 필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요까지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거든.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이고 요까지 했으면 로우 에슐렌 폼이에요. 근데 얘네를 없애줘야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이거든. 근데 없애준 거가 여기에 있네. 그래서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벡터 폼 만드는 것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꼴 제로인 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거든요. 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를 우리 한번 볼게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선형 방정식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 우리가 3x 더하기 2y는 0이다. 이러면은 얘는 뭐예요? 모르는 거 두 개의 식이 하나지만 얘는 사실 우리가 얘가 답이 될 애를 하나는 알아요. 뭐냐면은 x도 0, y도 0 이렇게 넣으면은 답이 한 개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3x 더하기 2y는 0, 그 다음에 예를 들어 x 더하기 7y는 0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얘는 0,0이 지금 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도 딱 그 식이 식 모르는 게 n개인데 식
여기 또 n개 있는 그런 딱 상황만 있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n개인데 식이 n개야. 즉 좀 전에 설명했듯이 3x 더하기 2y는 0이고 그다음에 x 더하기 7y는 뭐 0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이런 모양인 거죠. 혹은 이렇게 해볼까요? x 빼기 7y는 0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볼까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도 0,0을 지나면서 유니크한 솔루션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식이 한 개 모질라. 식이 한 개 모질라면은 얘는 0,0을 지나기는 지난다. 그지? 근데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생겨서 요런 직선일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0,0도 지나면서 어떤 식인 거예요? 무한히 많은 식이 요 직선, 무한히 많은 답이 이 직선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꼴 제로인 애들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집합은 only trivial solution, 그러니까 딱 한 개의 자명한 해 누구 원점 이런 거를 갖거나 혹은 되게 많은 해를 갖기만 한다. 근데 거기에 다른 possibility가 없다는 거야.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only trivial solution은 only 제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infinitely many solution을 갖는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요 예제 7번을 한번 볼게요. 요 예제 7번을 보면은 얘가 non-trivial 솔루션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non-trivial 솔루션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trivial 솔루션이거나 혹은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non-trivial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는 infinitely many 솔루션을 갖는다는 거야.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무한히 많은 해의 모양은 알기는 알아. 마치 얘의 무한히 이 3x 더하기 2y는 0의 무한히 많은 해의 형태는 요 직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가 요 식이 요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그 식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뭐만 다르냐면 여기만 0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살아 있었지만 상수항이 살아 있었지만 이제 상수항이 없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애들의 답을 막 구해보면 내용은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상수항에 대해서 건드린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죠. 상수항에 대해서 건드린 적은 없어서 첫 번째 리딩원 아래 0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딩원 아래 0으로 만들고 세 번째 리딩원 아래 0으로 만들고 모두가 0인 애는 바닥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피봇 컬럼, 두 번째 피봇 컬럼, 마지막 피봇 컬럼을 찾아서 첫 번째 피봇 컬럼에 0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 피봇 컬럼에 나머지가 0이 아니고 마지막 피봇 컬럼에 나머지가 다 0이 아니면은 마지막 피봇 컬럼의 리딩원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피봇 컬럼에 그 피봇 자리를 이용을 해서 앞을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든 피봇 컬럼들의 리딩원 빼놓고 나머지 애들을 그러니까 피봇 엔트리, 피봇 엘리먼트 말고 나머지를 다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아까하고 되게 비슷한데 뭐만 차이가 나냐면 아까는 여기가 x6이 3분의 1인데 지금은 3분의 1이라는 상수항이 없는 형태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보면 아까하고 다 똑같아서 더 이상 다시 하지는 않아요. 요렇게 생겼는데 아까는 여기다가 요것만 붙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x는 rv1 더하기 sv2 더하기 tv3 요렇게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생겨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말을 잘못했어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답이라고 해요.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답을 봤더니 상수항이 없네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막 구성을 했어요.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을 하면 첫 번째로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진짜 그 방정식의 개수가 처음에 있었던 방정식의 개수하고 같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는 방정식의 개수가 4개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0인 행이 나오면서 아니구나, 방정식의 개수가 3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행의 모든 원소가 0인 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0이 아닌 행을 아까 모르는 것의 개수는 6개인데 원래 방정식의 개수는 4개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방정식의 개수가 3개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모두가 0이 아닌 행이, 즉 살아남아 있는 방정식이 R개 있다고 하면 보통 언론의 개수를 우리가 n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리 베리어블 아까 몇 개 가졌냐면 6 빼기 3으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두가 0이 아닌 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남아 있는 이케이션이라고 해서 모두가 0이 아닌 행이 R개 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가 n개 있으면 프리 베리어블은 n-r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만약에 방정식의 개수가 언론의 개수보다 작아. 방정식의 개수가 언론의 개수보다 작으면 아까 설명했을 때는 이그젝트 스퀘어 솔루션, 딱 이그젝틀리 같은 모르는 것과 이그젝틀리 같은 방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 2개인데 식은 1개인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에서 언론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이렇게 크다면은 우리는 항상 어떠냐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갖는다. infinitely many solution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했습니다. 볼까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의 디멘전 시오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R개의 난제로 로우를 가져. 근데 원래 이 시스템은 N개의 언론을 가졌거든. 그러면은 결국 쫙 리듀스 로우의 슐레폰까지 쫙 줄여서 나가면은 N-R개의 프리 베리어블을 갖는다는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인데 언론이 방정식보다 더 많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infinitely many solution을 갖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한히 많은 해의 형태를 지닌 거고요. 2.3절은 수업은 안 하는데요. 2.3절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우리가 인공위성 GPS가 사실은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공위성 GPS 시스템은 사실은 XYG의 좌표를 경도 위도처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흥미있는 것은 이제 그 펜실베니아 주에 무슨 뭐 그 라이브러리 그 주변이 그 펜실베니아라서 이게 그 굉장히 그 일방 통행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통 흐름 계획하는 이런 그 신호등을 잘 시스템으로 만드는 그런 데서도 우리가 행렬식을 이렇게 이제 이용을 했고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학이든 물리든 혹은 수학이 다른 분야이든 간에 굉장히 많이 시스템 오브 리니어케이션이 사용이 된다는 것을 2.3절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즐거움을 위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해서 이게 코로나일 것 같지만 코로나가 아니고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어서 직업병이어서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건조하면 자꾸 기침을 하는데 가지고 들어온 음료수를 다 마셔서 지금 약간 건조한가 봐요. 그래서 마침 잘 됐지, 수업을 끝날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2장이 끝났고 여태까지는 그 아유 죄송합니다. 편집을 할 줄 몰라서 편집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 동영상이 안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서 재생이 되거든. 그래서 원래 이제 출석 대체 과제 뭐 이런 걸 내려고 했는데 동영상이 재생이 되니까 출석 대체 과제를 내지는 않을 것이고, 오늘 제가 그 숙제를 좀 냈거든요. 이게 우리 과목은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적분학과 더불어서 선형대수학이 학부에서 배우는 두 가지 중요한 기초 수학 과목인데, 저는 여기에다 통계학까지 이제 넣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중요한 기초 과목인데, 미적분학이야 우리가 역학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동력학 뭐 이렇게 움직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움직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미적분학이 항상 중요하죠. 그런데 선형대수학은 일부 중요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선형대수학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원래 이제 우리가 이게 수학 과목이니까 많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단원부터 시작, 챕터 1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숙제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1주나 혹은 2주 정도의 시간을 줄 거니까 그거를 좀 풀어서 내면 좋은데, 그 숙제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는 알아요. 왜냐면은 선형대수학을 제가 개설했던 모든 학기에 숙제를 내줬으니까. 그런데 요 정도는 연습을 해야 우리가 이 과목을 이수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숙제를 좀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